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마무리 투수 가운데 한 명이자 메이저리그에서 두 차례나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투수인 법규형님이 아니라 한국형 핵잠수함이라 불렸던 김병현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은 1979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골목대장이었던 김병현은 아버지의 권유로 수정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1고를 거쳐 성균관대에 입학한 김병현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으로 출전을 했는데요. 중국과의 4강전에서 중간게투로 나와 6이닝 동안 8타자 연속 삼진 포함 12탈삼진을 잡아내는 투구를 펼치면서 본격적으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 1월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한국 야구 유망주 최고 계약금인 225만 달러를 받고 애리조나에 입단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초창기 김병현은 그야말로 천재였습니다. 김병현은 입단과 동시에 더블A와 트리플A에서 3달간 6승 무패 53.1이닝 74탈삼진 평균 자책점 2.19를 기록하면서 마이너리그를 초토화시켰고요. 그해 5월 30일 메이저리그에 승격됩니다. 이때 김병현이 마이너리그에서 배운 건 포수와의 사인을 읽는 법뿐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김병현의 투구폼이 당시 메이저리그에선 생소한 언더핸드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치도 김병현에게 뭐라고 조언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어쨌든 미국 진출 후 3달 만에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은 김병현은 뉴욕 매츠와의 데뷔전에서 중심 타선을 3좌범퇴로 돌려세우면서 강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27.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4.61을 기록하면서 데뷔 시즌을 마쳤습니다. 이듬해인 2000년 김병현은 주전 마무리였던 맨 멘타이의 부상을 틈타 마무리 보직을 맡으며 전반기에만 2승 3패 14세이브 평균 자책점 2.12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선발 투수를 원했던 김병현은 불펜 등판을 원했던 구단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바람에 후반기 들어 부진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2001 시즌에는 달랐죠. 팀 승리를 위해 마음을 다잡은 김병현은 정규 시즌 5승 19세이브 98이닝 평균 자책점 2.94라는 뛰어난 성적을 남기며 애리조나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6.1이닝 동안 3세이브 평균 자책점 0으로 팀을 월드시리즈로 이끌었죠. 하지만 아시아 투수 최초로 월드시리즈에 등판한 김병현은 4차전에서 8회를 3자범퇴로 막아냈으나 9회 티루 마르티네즈에게 동점 투런을 허용하면서 블론 세이브를 기록하고 연장 10회에는 데릭 지터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아 패전 투수가 됩니다. 다음 날인 5차전에서도 9회 등판한 김병현은 스캇 브루쇼스에게 동점 투런을 허용하며 다시 블론 세이브를 범하게 되죠. 그러면서 김병현은 월드시리즈 탈락의 원흉이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가 역대 최고의 원투 펀치로 꼽히는 랜디 존슨과 커트 실링의 활약으로 6, 7차전을 나란히 승리하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병현이 2001년 월드시리즈에서 부진했던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김병현은 정규 시즌 98이닝,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포스트 시즌 6.1이닝으로 불펜 투수로서만 104.1이닝을 등판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용납되지 않은 혹사였죠. 최근 마무리 투수들은 아무리 많은 이닝을 소화해봤자 한 시즌에 80이닝을 넘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김병현은 지쳐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애리조나 감독이었던 밥 브랜리는 4차전에서 마무리였던 김병현을 8회 등판에 멀티이닝 세이브를 맡겼습니다. 심지어 9회 무너진 후에도 연장전까지 그대로 방치시켰죠. 그런데도 브랜리는 바로 다음 날에 또 김병현을 등판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김병현은 월드시리즈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우승하지 못했으면 은퇴할 생각까지 했었다고 밝혔는데요. 다행히도 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김병현은 자책감에 빠지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2년 김병현은 지금도 깨어지지 않는 한국인 마무리 역대 최고의 시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쯤에서 잠시 김병현의 투구 스타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성기 시절 김병현은 언더핸드 투구폼으로 평균 145km, 최고 156km에 달하는 패스볼을 던졌습니다. 언더핸드인 걸 고려하면 정말 엄청난 강속구였죠. 여기에 프리즈비 슬라이더와 업슛이라는 두 가지 변화구를 섞어 던졌는데요. 두 구종 모두 사기급 움직임을 자랑했습니다. 먼저 프리즈비 슬라이더는 마치 원반처럼 옆으로 휘어진다고 해서 붙은 별칭입니다. 이 공을 던지면 심지어 바깥쪽으로 한참 빠진
친 공에도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공인 줄 알고 배추를 휘두르는 타자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한편 업슛은 언더핸드로 던지는 커브입니다. 마치 공이 떠오르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죠. 이 두 가지 변화구와 강속구로 2000년 김병현은 9이닝당 14개가 넘는 탈삼진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2000년으로 돌아가서 김병현은 2002 시즌 애리조나의 주전 마무리로서 8승 36세이브 84이닝 92탈삼진 평균 자책점 2.04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김병현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2002 시즌 김병현의 WAR은 4.0승이었는데 역대 최고의 마무리 투수라 불리는 마리아노 리베라조차도 WAR 4.0승을 넘는 시즌은 4번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뛰어난 마무리인 트레버 호프먼의 커리어 하이인 4.0승과도 동률이죠. 이런 활약 덕분에 김병현은 박찬호에 이어서 역대 한국인 두 번째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병현의 나이는 고작 만으로 23, 그야말로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정점으로 김병현은 빠른 몰락을 겪게 됩니다. 2003 시즌 초반 김병현은 본인이 염원하던 선발 투수로 보직을 옮기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김병현 이전에 애리조나의 마무리를 맡았던 멘타이가 돌아온 점도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선발 기회를 얻은 김병현은 4월 한 달간 6번 선발 등판에 36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4.0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김병현의 커리어를 바꿔놓을 만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4월 14일 콜로라도와의 경기 도중 김병현은 프레스턴 윌슨의 부러진 방망이를 발목에 맞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투구를 끝까지 이어가며 6이닝 1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었죠. 이후 열린 두 경기에서도 김병현은 7이닝 3실점, 7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었는데요. 결국 부상 악화로 4월 30일 경기에서 5이닝 동안 5실점을 기록한 후 마운드 를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후 한 달 뒤에나 복귀할 수 있었죠. 훗날 김병현은 이때의 일을 야구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투구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부상에서 복귀한 김병현은 보직과 관련해 팀과 갈등을 겪다가 5월 30일 보스턴으로 트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선 다시 불펜으로 보직을 옮겨서 9승 16세이브 122.1이닝, 평균 자책점 3.31이란 좋은 성적으로 2003 시즌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이때 김병현은 처음으로 팬들 사이에서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2003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자신을 향해 야유하던 펜웨이 파크 관중들에게 법규를 날렸기 때문이죠. 김병현에 따르면 당시에 법규를 날린 이유는 전날 경기 9회 투아웃 주자 1, 2루 상황에서 마무리인 자신을 믿지 못하고 교체를 하는 바람에 경기에서 패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 선수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저지르지 말았어야 할 실수인 건 분명하죠. 이듬해인 2004년 김병현은 법규 사건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진 데다가 부상에도 시달리면서 2승 1패 17.1이닝 평균 자책점 6.23으로 부진합니다. 그래도 이해 보스턴이 밤비노의 저주를 깨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김병현은 2001년 애리조나에 이어 두 번째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해를 끝으로 김병현은 콜로라도로 이적하게 됩니다. 콜로라도로 이적한 2005년 김병현은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5승 12패 148이닝 평균 자책점 4.86을 기록했습니다. 2004년 성적보다 좋았지만 2003년까지 김병현이 거둔 뛰어난 성적과는 거리가 있었죠. 이때 부진의 원인은 투구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예전의 압도적인 구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장 패스트볼 구속만 보더라도 2002년 평균 145km였던 구속이 2005년에는 138km까지 떨어졌는데요. 불펜에서 선발로 보직을 옮긴 걸 고려하더라도 평균 7km면 하락폭이 워낙에 컸죠. 실제로 김병현은 다음 해인 2006년 선발로만 등판하면서도 다시 평균 142km로 구속을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구속은 올렸어도 특유의 뱀같은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는 실패하면서 8승 12패 평균 자책점 5.57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진은 2007년에도 이어졌죠. 2007년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플로리다를 거치며 10승 8패 평균 자책점 6.08을 기록한 것을 끝으로 김병현은 다시는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2008년 김병현은 피츠버그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으나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방출됩니다. 2009년에는 WBC
WBC에 출전하는데 강한 열망을 드러냈는데 대표팀이 소집되는 날 정말로 여권을 잃어버려서 불참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오후 김병현은 여권을 다시 찾았다며 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김인식 대표팀 감독이 이미 투수 엔트리가 확정됐다면서 엔트리에 제외했는데요. 당시엔 설마 진짜 여권을 잃어버렸겠냐는 여론도 있었는데 나중에 정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어쨌거나 이 여파 때문인지 김병현은 2009년에는 어떤 팀과도 계약을 맺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는 샌프란시스코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지만 한 경기도 나서지 못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경기에 등판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데도 팀에서는 등판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계약을 상호 해지한 것이죠. 그해 김병현은 독립리그에 진출해 3승 1패, 평균자책점 2.56을 기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에는 도호쿠 라쿠텐 이글스와 1년 계약을 맺었으나 2군 생활만 하다가 방출됩니다. 그러던 2012년 1월 넥센과 1년 16억 원의 계약을 맺고 한국에 갑작스럽게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병현은 한국에서의 성적도 좋지 못했죠. 김병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넥센에서 2년, 기아에서 2년, 총 4년 동안 KBO 리그에서 활약을 했는데요. 4시즌 동안 11승 23패, 평균자책점 6.19를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2016년 2군에서 15경기 등판을 마지막으로 결국 기아에서도 방출됐습니다. 이후 김병현은 2017년 도미니카 윈터리그 팀과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1년을 보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 친정팀인 애리조나 개막전에 초청돼서 시구를 하긴 했지만 10월까지 소속팀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그해 10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김병현이 호주 프로야구 멜버른에 입단한다는 기사가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호주 리그에서 9경기 1승 무패 평균자책점 0.93을 기록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9년 1월 선수 생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김병현이 홀가분하게 은퇴를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고민을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고민이란 2000년 이후 한 번도 만족할 만한 공을 던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김병현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공을 한 구만이라도 더 던져보기 위해 그동안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호주에서 드디어 만족할 만한 공을 던지게 됩니다. 김병현에 따르면 구속은 평균 130km를 밑돌았지만 스스로 볼의 회전이나 움직임이 20대 초반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드디어 홀가분하게 야구를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후 김병현은 요식업 사업가 겸 메이저리그 개관 해설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김병현은 박찬호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신드렐 리그라 불렸던 메이저리그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코리안 메이저리거입니다.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마무리 투수로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스스로는 언제나 선발 투수를 원했고 2003년 선발 투수로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그동안의 혹사와 부상으로 투구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빠르게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심했던 인종차별과 언어 장벽 때문에 구단 및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이 되지 못하면서 관계가 악화됐고요. 이런 것들이 성적이 악화되면서 터져버리고 만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성적인 성격과 그와는 반대로 가끔씩 나오는 돌출 행동 때문에 국내 언론과의 사이도 나빴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국내 팬들에게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병현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한창 잘할 때도 라커룸이나 불펜에서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읽었다고 하죠. 또 어느 날은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잃어버리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차 트렁크를 청소하다가 찾았다고 먼저 알려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 뭐 후배에게 네가 감독이면 날 쓰겠냐는 말을 한다던가 방송에 나와서 약 먹어도 못하는 애는 못해요 이렇게 말한다던가 이런 점들에서 알 수 있듯이 김병현에게는 엉뚱하고 기인 같은 면모가 있습니다. 당장 얼마 전에는 사업을 위해서 법인을 세웠는데 회사 이름이 법규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김병현의 이런 점들이 팬들에겐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현에게 붙은 별명이 법규 형님이죠. 그만큼 김병현은 아직까지도 많은 야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